자, 9월달 2교시 문제, B형 문제 보겠습니다. 여름 휴양지 콘도와 호텔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직원 무료 사용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직영점이 콘도이면 호텔이고, 물어봐야 되겠네. 일단 는 if 물어봐서 누가 저 직영점 라이트 함수 써서 호텔의 두 글자가 뭐면은 호텔이 콘도이면은 연 2회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연 1회라고 출력하시오. 테두리선만 살려주면 되겠죠? 예. 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두 글자가 콘도로 되어 있으면 연 2회 아니면 1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단순한 함수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이어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는, 이어, 뭐해? 건축일자. 오이, 왜 문제가 이럴까? 이 교시가 쉽네요. 단순하게 문제를 냈어요. 단순하게 연도말을 뺐습니다. 예, 건축일자에서 연도말을 뺐습니다. 3번 문제. 는 라운드업 T 에버레이지 전체 범위 잡고요. 전남 지역의 사용 인원 기준 1, 이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데 지역이 전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소수점 없이 하는 거 컴마 0 쓰면 되겠네요. 예. 자, 평균을 구했는데 소점 없이 올림하래요. 자, 문제는 얘는 건축 연도니까는 얘는 숫자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건 글자니까 가운데, 이건 숫자니까 오른쪽이고요. 자, 일 사용일수가 200명 이상인 데가 몇 군데냐 하는 거죠. 기준 1, 예를 들면 count if 이 동네에서 200명 이상 크거나 같다 200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얘는 사실은 뭐예요? 지금요, 숫자니까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써서 곳을 쓰면은 몇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정렬 하셔야 돼요. 결과가 글자기, 앰퍼샌드 붙이면 글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 미니멈 함수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는 미니멈 사용 요금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있잖아요. 사용 요금이라는 거를 이름을 지정을 우리가 사용요금의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G5부터 G12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G5부터 G12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틀린 거죠.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라고.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요금이란 이름을 등록을 했단 말이야. 위에서 조건에서 보면은
함수 1번 문제 위에 보시면 조건 마지막 거에 사용요금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얘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vlookup 함수 볼게요. 는 vlookup 홍도 호텔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인가요? 컴마요. 그렇죠? 함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함수 뭐 나오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빨간 막대 스타일은 뭐 우리 해봤던 거니까 블록 잡으시고 여기 와서 데이터 막대 빨간 거 해라. 그 자체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의미니까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작업 1작업을 복사해서 이 작업에다가 연랍이 붙여주시고 데이터 붙여주시고. 그렇죠? 예. 이번 9월달 봤던 거는 이제 정렬 및 부분합 문제가 나오고 목표값 찾기에 고급 필터 들어가고, 이제 3작업도 그래요.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1교시는 부분합 나오고 2교시는 피벗 테이블 나오고 이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작업에서는 아랫부분에다가 병합하고 바다 휴양지의 사용 인원 기준 1. 자,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이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굵은 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굵은 줄로 하든지 얇은 줄로 하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얇은 줄로 하면 되니까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는 D 에버레이지라고 쓰라고 돼 있네요. 뭐해? 전체의 사용 인원. 평균이죠? 네, 이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제가 여기서 글자도 빼먹었네요. 칸띄고 평균. 자, 117.5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D 에버리지 함수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180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데이터에 가서 목표값 찾기로 바꿔놓고 이 값이 얼마가 주면 좋겠다? 180이 되면 좋겠다 이거죠. 이제 뭐를 바꾸라고요? 홍도 호텔 거, 홍도야 처음 거 있죠? 110명 거. 얘를 얼마로 건들면 180이 되겠느냐 이거죠. 네, 됐네요. 뭐 자, 휴양지가 바다이고 그 다음에 사용요금이 얼마냐면은 8만원 이상이니까 그거 하나 갖다 8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면서 그러니까 같은 줄에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자, 고급 필터 집어넣으면 언제 문제가 잘못됐죠? 다시 블록 잡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블록 잡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편하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 지집어 해주고, 복사 위치는 18번째인가요?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나왔던 문제 유형들은
그리 어려운 문제 유형들은 아니니까는 반복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작업. 제3작업은 뭐 하는 거죠?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에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너비 맞춰주시고 다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면 되겠네요. 충북, 최소 마지막에 강원이니까 여기를 내림차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합 가서 당연히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영점에 개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사용 인원의 최대값 새로운 값으로 대치 빼주고, 뭐를 잘못했나?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네요. 그랬죠? 잠깐만요. 일단 개수로 직영점에 개수를 먼저 계산하고요. 최대값인데 사용 인원이죠? 제가 좀 전에 사용 요금에다 걸어놨거든요.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칭을 빼줘서 확인 눌러주면 여기가 맞았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룹 해제 가서 윤곽 지우개 눌러주면 윤곽 지워지셨죠? 만약에 부분합 자체를 망쳤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시면 돼요. 얘를 모두 제거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예. 어느 거요? 자, 다시 해볼게요. 부분합에 가서 지역별로 처음에 개수였고요. 직영점이었죠. 직영점의 개수를 세라 그랬잖아요. 사용 인원이 제일 밑에 있는 게 먼저 체크되어 있어요. 부분합은요. 그러니까 이거 빼주시고 직영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직영점의 개수를 눌러야 일로 올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인데 직영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다? 사용 인원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거. 예, 답이 나왔고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그러면 답이 나왔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는 그래프 문제인데요. 홍도호텔, 화순호텔, 여수호텔, 담양 콘도 4개만. 그래서 사용 인원과 사용 요금에 대해서 지그재그, 예, 요거만. 자, 제4작업. 자, 1번 묶음세로 막대 했고, 2번 했고, 3번 했고, 4번 레이아웃 몇 번? 3번 스타일 몇 번? 14번째 거. 14번째 거.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굴림, 그 다음에 11포인트인가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파랑 박엽진가요? 홈에 가서 여기 있는 채우기 할 게 여기 있나요? 지금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우리가 채우기 질감에 가서 우리가 하는 연습은 했었고요. 여기서는 그냥 바로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질감에 가서 처리했고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형 채우기. 얘는 흰색.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은 굴림 굵게 20. 제목은 무조건 기본이 굵게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흰색이죠? 이건 하셔도 돼요. 예, 테두리선은 넣으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돼요. 글자를 이제 고치면 되죠. 전남지역 휴양지 현황. (6번까지) 했고요. 7번 사용요금 단위원이니까 지금 왼쪽 거네. 그렇죠. 크네. 계열 서식에 가서 얘를 뭐로 바꿔라? 얘를 보조축으로 넘기나요? 그렇죠. 보조축으로 넘기고 뭐 하면 돼요? 얘를 차트를 바꾸면 되겠죠. 꺾은선으로. 꺾은 선 바꾸고 나서 보조축 보내도 되고, 보조축 보내고 나서 꺾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레이블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금선에 가서 뭐 하라고요? 예, 파선하라고요. 파선. 법례명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밑에 있는 법례명.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사용요금 단위가 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인원에 대해서 단위가 1, 기준이 1. 네, 사용인원 기준 1, 사용요금 단위 1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 가서 이렇게 넣는 건가요? 이렇게. 여기다가 인기 지역, 인기하고 한칸 띄고 지역. 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글자는 깜장색, 흰색 테두리. 그러면 되죠 뭐. 근데 지금 쓸게 이제 지금 도형 들어갈 때 글씨 쓰잖아요. 예. 어떤 데 글씨가 나오면 안 보일 때가 있고. 예. 글자를 여러 줄 치게 되면은 글자가 안 보일 때 있죠. 뭐 이렇게 여러 줄을 쓰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이럴 때는요, 얘를 늘려주면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 또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글자가 이렇게 두 줄을 치게 되면 글자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얘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이거에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글 상자로 가세요. 텍스트 상자. 여기 보면은 위아래 여백을 제가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 여백을 줄여버린 거예요. 0으로. 그러니까 다 보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얘를 높이면 안 돼. 이렇게 도형을 높여버리면 안 되거든. 도형에도 크기가 있잖아요. 도형에도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단 말이야. 예. 무작정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 문제는 해결 본 것 같은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봤을 때 특별한 건 없죠? 예. 자, 이제 2교시 문제는 이제 요렇게 나온 건데, 2교시 문제는 1교시에 비해서 그리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형에다 글씨를 썼는데 글자가 한 줄인 경우는 보이지만 두 줄, 세 줄로 치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글자가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를 썼는데 글자가 죄진 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글자가 입력되는 공간, 도형. 그 도형에 가서 서식에 들어가서
여백을 좀 조정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예. 자,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1번 문제. 오, 위크데이 나왔네요. 와우. 위크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풀어봐야죠. 위크데이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 거죠. 자, if는 함수하고 위크되는 함수하고 따지는데 는 if 괄호 열고 출시일이 금요일이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하래? 주말 출시라고 하고 아니면 공백 처리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백 처리는 요러면 공백인데 출시일이 금요일이냐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뭐로 물어볼 거냐? 위크데이로 물어봐야죠. 저는 위크데이 출시일. 근데 컴마 이게 옵션이 붙죠? 옵션이 붙잖아요. 그렇죠? 옵션이 붙는데 옵션이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1을 쓸 때는 옵션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는 일요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 월, 화, 수, 목, 금 여기네. 그렇죠. 만약에 출시일에다가 옵션을 1을 쓰게 되면은 월, 화, 수, 목, 금 5가 되는 거죠. 아, 출시일이 여기 옵션이 1이면 1,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금요일이니까 6이잖아요. 근데 안 써도 된다고 옵션은 1일 경우에는. 근데 옵션이 2인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니까 월, 화, 수, 목, 금은 5잖아요. 5. 그러니까 2로 썼을 때는 5냐고 물어봐야지. 여기서 말한 출시일이 H 다섯 번째니까 여기다 H에 다섯 번째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답이고 이렇게 써도 되고 답이지. 이렇게 써도 되고 답이고 이렇게 써도 되고 답이고 똑같은 답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옵션을 3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인데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때는 4지. 위크데이 옵션이 1, 2, 3이 있는데 예. 위크데이 함수에 옵션은 1인 경우하고 2인 경우하고 3인 경우가 있어요. 1인 경우는 뭐냐면 일요일을 1로 처리하고 월요일을 2로 처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토요일이 7이 되는 거죠. 얘는 월요일이 1이 되는 거고요. 화요일이 2가 되는 경우고 일요일이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기가 0부터 나간다고. 이렇게 위크데이 함수에서 옵션 값이 1, 2, 3일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1인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시험에는 그냥 1이나 2로 이렇게 따지지 않고 6은 이거 옵션 3을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많이 쓰시면 돼요. 1번으로 하나만 잘 외워두시면 되잖아. 이게 편하지. 일요일이 1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 그래서 6이 되는 거고 5가 되고 4가 되는 거니까
옵션 1일 때는 안 써도 되고요. 무조건 첫 번째 옵션일 때는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럼 옵션 2를 써라 그러면 그렇게 듣고 시험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출시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표시하시오. 예, 월요일. 이렇게 출시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어떻게 되는 경우가 되냐면, 요일을 표시하라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만약에 표시하라 그래요.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가니까 뭐예요? 옵션 2를 쓰는 거죠? 2 쓰는 거죠, 2. 옵션 2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명시를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를 월요일이라고 쓰면은 추수함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추수함수를 쓰게 되면은 여기 이제 출시일이 위크데이에 출시일을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출시일을 쓰겠죠. 여기다가 월요일, 화요일 하고 다 써야 돼, 이렇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아, 그땐 요거 안 써도 되지, 이렇게. 이렇게 요일을 출력하시오라고 하면 다 꾸역꾸역 써야 돼. 이거 이제 요령 피면 어떻게 돼요? 월자, 화자만 쓰고 뒤에다 앰퍼센드 쓰고 요일 붙여도 되죠? 근데 문제지에 보면 앰퍼센드라는 말이 안 나오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실무에서 내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내 마음 쓰면 되니까는. 여기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여기다 컴마 2 써야죠? 이렇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출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일요일부터 월요일 이렇게 하면 일요일. 예. 그런 말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컴마를 여기 뭐를 쓰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여기다 만약에 이게 컴마 2를 안 썼으니까 뭐예요? 1일부터 써야죠? 이러면 안 되지. 1일부터 나가야지. 아니면 여기를 뭐로 써야 돼? 컴마 2로 쓰면은 이게 월요일부터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컴마 2를 쓰면은 요게 맞지만 안 쓰면 뭐예요?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옵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생산 공장. 는 추수 가로 열고 라이트 상품 코드에 한 글자를 잘라서 1이면 뭐라고요? 경기, 여기는 울산, 그 다음에 광주, 구미.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자, K로 시작하는 거. 퀴즈 상품 코드가 K로 시작하는 것들의 수를 구해서 어쩌고 저쩌고. 답을 안 줬네. 자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중에서 K로 시작하는 K 대문자죠? K 별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에 K 몇 개 나오겠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브랜드가 프린 뒷섬 는 뒷섬 전체 범위 중에서 판매 수량의 합계 구하라 그랬나요? 예, 브랜드가 프린. 오케이. 나왔지 뭐. 아주 단순한 함수네 이거는. 뭐 반올림, 올림 이런 것도 의미가 없지. 바로 했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게 전부 항목까지 들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조건 범위를 다 잡는 겁니다. 답 새로 구한 거 그냥 빼고. 예? 답 새로 구한 것만 빼고. 그 여기하고 두 개하고 밑에 거는 다 항상 포함시키지 않아요. 예. 어느 작업이든. 그렇죠. 왜냐면 범위에 포함시키기가 애매하죠. 아, 얘는 범위 시켜도 돼. 이렇게는 해도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문제로 낸 거니까 포함을 안 시켜도 무관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브랜드하고 판매 수량 합계니까는 범위를 요만큼만 잡아도 돼요. 상품 코드나 상품명이나 재고 수량 판매 금액은 전혀 이 문제랑 상관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이렇게만 잡아도 무관합니다. 답은 나와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잡고 하자라는 거지 답을 맞추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미니멈 함수 들어가서 재고 수량에 당연히 재고 수량이라고 글자가 뜨겠죠. 아주 단순한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vlookup 누가? 허니 양파가 어디에서 허니 양파서부터 출시일까지 그거에 대한 뭐를 구하라 그랬죠? 수량 구하라 그랬죠? 하나 둘 세 번째 건가요? 컴마형 그럼 되겠네. 자, vlookup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허니 양파가 포함된 서부터 블럭을 잡는다. 상품 코드부터 잡아도 안 되고 브랜드부터 블럭을 잡아도 안 돼요. 왜? 이 허니 양파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전체 범위 중에 첫 번째 요소로만 잡아야 돼요. vlookup 함수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잡으면 안 돼요? 포함도 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얘가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브리즈라든지 슈즈키즈가 지금 상품명에 포함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브리즈를 선택하면 페브리즈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서 판매 수량이니까 당연히 여기 3개만 잡아도 되죠. 판매 수량이니까 상품명서부터 판매 수량까지만 잡으면 되지 재고 수량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가 아까 우리 여기 3이라고 썼잖아요. 3이라고 쓴 것이 이 판매 수량이라는 데가 세 번째 요소라는 거죠. 누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상품명이 들어있는 동네를 기준으로 블럭을 잡았을 때 이 범위 중에서 세 번째 요소가 뭐야? 판매 수량이라는 요소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판매 수량이라는 요소가 이 블럭의 세 번째라는 요소잖아요. 판매 수량, 한이 양파를 갖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예, vlookup 함수는. 그게 틀리면 틀어지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아까는 브랜드하고 요거만 갖고 따지는 거라든지 하면 굳이 여기는 포함 안 시켜도 상관은 없고요. 다 잡아도 무방하고 안 잡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vlookup은 무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최소한의 요소는 여기에요. 물론 뒤로 벗어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답이 안 나온다 이거지. 자, 1작업 다시 복사해서 2작업에다 놓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맞춰주시고 붙여넣기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병합하고요. 프린
프린 브랜드의 판매 수량 평균, 그리고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 하라고요? 넌티 에버레이지 전체 잡아주고요. 판매 수량의 평균이고요.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 170이라고 하는 평균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래요? 얘가 180이 됐으면 좋겠대. 170이.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목표값 찾기에 가서 얘를 180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거는 허니 양파 판매 수량 이거죠? 바꿔주면은 180이 됐고 숫자가 변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거지. 판매 수량 264였는데 284로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판매 수량이 재고 수량이 판매 수량이 몇 개? 크거나 같다 100개 이상이거나 재고 수량이 작거나 같다 100개. 그러니까 판매 수량이 100개 이상이거나 재고 수량이 100개 이하이거나. 근데요, 그 조건 할게요. 뭐지? 어떤 게 칸이 저렇게 네 칸으로 안 맞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뭐 넓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좁혀버리면 글자가 다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적당히 넓혀주셔도 돼요. 이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도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계산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고급 필터에 가서 블럭 잡고 들어갈까요? 고급 필터에 가서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고요. 복사 위치는 18번째인가요? 19번째인가요? 18번째? 오케이. 답이 나왔겠네요. 그렇죠? 예. 자, 1작업 복사해서 제3작업에 똑같은 작업 한 번 더 합니다. 브랜드명에 가서 내림차순 하면 되겠네요. 프린이 위에 있고 이상한 브랜드네요. 저는 모르는 브랜드인데. 일단 이렇게 놓고요. 부분합에 가서 브랜드별로 그룹을 시켰으니까. 예. 그 다음에 뭐죠? 상품명. 그러니까 출시일은 빼고요. 상품명에 개수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의 평균으로 바꾸고,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빼주시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네요. 뭐. 이 작업 순서는 상관없이 2작업, 3작업, 4작업 먼저 하고 2작업 하고 나중에. 자, 지금 이제 윤곽 지우긴 했는데요. 이 함수는 2, 3, 4 작업하고 무관한 겁니다. 함수는 2, 3, 4 작업하고 무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2작업, 3작업, 4작업 다 끝나고 나서 그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면 안 했으니까 감점 처리할 테고, 하면 한 대로 점수를 줄 테니까. 예. 이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업에서 지금 목표값 찾기 하나 했고요. 고급 필터를 안 하면 목표값 찾기 했으니까는 40점 주고, 여기 지금 고급 필터 했으니까 40점 주는 거예요. 80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런데 밑에 정렬 및 부분합에서는 정렬을 해야 되겠죠? 부분합해야 되겠죠? 그럼 점수를 얼마큼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가 40점이라고 한 거는 구분이 명확히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렬 및 부분합에서는 정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균 구하고 개수 다 구하면 40점이고 윤곽 지우는 게 40점이면 좀 평평성이 그렇죠. 그건 또 알아서 점수 주겠지. 출제위원 채점단에서. 근데 목표값을 찾기 전에 고급 필터부터 하면
안 되죠. 상관없죠. 왜요? 그러면 밑에 만지 그러면 답이 여기 꼬일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가 만약에 변동상이 없으면 지금은 목표값 찾기에 걸려서 판매 수량이 밑에 떨어져야 되는데 284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없었으면 이상이 없었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걸려버렸잖아. 걸려버리면 또 답이 이상에 꼬이는 거죠.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틀린 게 아니라 부분감점을 주겠지. 부분감점 처리해야지. 필터는 했으니까. 순서대로 다 하시면 돼요. 자, 일저갑에 가서 다시 볼게요. 허니 양파, 그 다음에 칫솔, 바베큐 맛, 스핀 브러쉬, 주주 퀴즈. 그 다음에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이니까 판매 수량 또, 블럭 잡기 귀찮게 만들어 놓네. 네. 그리고 세로 막대에 가서,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제 4작업. 위치는 바꿔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스타일 몇 번이죠? 5번인가요? 네,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에 가서 굴림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파랑 박엽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흰색. 근데 차트 제목은 굴림 20, 그리고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그러면 뭐 이상이 없겠고, 차트 제목 바꿔볼까요? 프린 및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뭔가 볼까요?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은 오른쪽 거네, 그랬죠? 예,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꺾은선으로 바꾸나요? 눈금선. 바꾸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레이블을 다 넣어주는 거죠. 근데 레이블의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레이블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법령문 바꾸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판매 금액 단위가 0개서부터 300개, 0서부터 80만. 이상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가서 부가세 면제 상품. 얘는 가로 세로 가운데 흰색에 검은 글자 이러면 되겠네요. 뭐. 예. 좀 더 삐죽하게 뺄까요? 이렇게 뺄까? 그럼 뭐 답이 되는 거죠. 이상 없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의할 사항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시험장에 가서. 반드시 일찍 도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9시에 시험 보신다고 9시에 입실하시면 안 되고, 시험은 9시 5분 전쯤에 시작을 해요. 그래야 수강번호 입력하고 그 등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남들은 벌써 진행을 했잖아요. 그게 내가 불안한 거야. 저 정도 되면 이제 오래 했으니까, 시험도 여러 번 봤으니까 뭐 늦게 가든 말든. 근데 늦게 가면 또 입시를 안 시켜주니까 9시 5분에 도착해갖고 열어달라고 안 열어주거든요. 9시 정시에 시험이니까 9시에 정시에 들어온 사람은 입시는 시켜줘요. 근데 진행을 했단 말이야, 본인이. 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리 도착하시라고. 예, 그리고 시험 시간 5분 전에 시험 준비가 들어가요.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그 수검자 등록하는 거 나와야 되고요. 이 수검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5분 전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가서 등록 들어가셔서, 자, 입시를 하시면 뭐를 하느냐, 엑셀을 실행해서 테스트 해보세요. 마우스도 테스트 해보시고요. 엑셀도 테스트 해보시고, 마우스도 테스트 해보시고, 키보드도 테스트 해보시고, 테스트할 게 많아요. 키보드, 마우스 다 테스트 해보셔야 되고, 엑셀도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지, 가능하시다면 우리 문제 있잖아요. 우리 문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얘를 한번 불러가지고 답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트도 한번 해보시고, 뭐 고급 필터도 해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시험장에서요? 예, 다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 있는 자료를 지우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연습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소지품 정리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또 감독관이 그래, 엑셀 종료하세요. 그래. 그럼 엑셀을 꺼야 돼요. 엑셀 틀어놓으면 안 되거든. 엑셀을 닫아 이제 종료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력할 겁니다 라고 등록을 하죠. 그럼 이제 수검자 등록하고, 이제 이름 등록하죠. 이름. 그 다음에 수검번호 등록하죠. 수검번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 확인하죠. 본인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하고 나면 화면이 하얗게 변해요. 우리 여기 연습할 때는 안 변했지만 실제 시험장에 하얗게 변해버려요. 그럼 키보드, 마우스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그럼 이제 뒤에서 감독관이 보면 화면이 다 하얗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문제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지 나눠주면 거기다가 이름, 수검번호 이름 쓰라고 돼 있거든요. 써있지 않습니까? 그럼 쓰셔야 돼요. 쓰고 이거 반납하면 되니까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이 분석하는 거예요. 시험지는 실제 A4 용지 2배만한 A3 용지로 앞뒤로 붙어서 나오니까, 크게 나오니까 앞뒤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흑백으로 나옵니다. 칼라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 칼라로 인쇄를 했는데 여러분 흑백 문제지 나눠드렸잖아요. 흑백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함수가 뭐를 요구하는 건지, Vlookup 꼭 나온다고 했으니까 연습하셔야 될 테고, 뭐 미니멈 함수가 나올지, 맥시멈 함수가 나올지, 뭐 라운드가 나올지, 뒤에 에버리지가 나올지 쭉 보시라고. 그리고 목표값 찾기고, 뭐 부분합인지 피벗 테이블인지, 차트는 무슨 문제, 3차원인지 아니면 이중축 혼합형인지 머릿속에 한번 쭉 그려보셔야지. 어떤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문제지 다 배포했으니까 문제지 이상 없는가 확인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엑셀 시험 보는데 파워포인트 문제지 받아놓고 20분 지나니까는 감독관을 불러. 선생님, 엑셀에 이거를 어떻게 입력해요? 그래. 파워포인트 문제지를 갖다 놓고. 보니까 엑셀이고, 시험자는 엑셀이고, 문제지는 파워포인트를 받아서 얘기를 안 한 거야. 이상이 있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성스럽게 입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재주도 좋아. 어떻게 입력하는지 몰라도 항상 머리 바삐 입력해. 그러다가 이제 막히니까 부른 거야.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 그런 엑셀 문제지를. 많아요. 많다고. 아그들은 안 그래. 절대로 손들어서 선생님을 불러. 근데 어른들은 안 부른다니까. 뭐, 내가 틀려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실력이 들썩날까봐 안 부르고 있는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수준은 여러분 시험장에서 딱 적당히 나타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보시고 마지막에 화면이 하얗게 딱 변하면 시험이 끝난 거예요. 화면에 다시 시간이 다 지나가면 한번 딱 꺼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막 옆에서 그래 에이씨 이래 다 못했다 이거지. 난 저장도 못했는데 막 그러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꺼져요. 화면이 딱 하얗게 변해요. 화면이 이렇게 딱 변한다고 이렇게 하얗게 다. 그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화면이 열려요 다시. 그때 입력하시면 안 돼. 시간이 없어요. 저장하고 전송만 딱 해야 돼. 저장하고 전송해야 돼. 그거를 모르고 또 꾸역 입력하다가 저장도 못하고 입력 전송도 못하고 그러면 근데 감독관이 절대로 못 만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특유의 우리의 끈기 있지 않습니까? 무대뽀 그냥 클릭하고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그리고 1분 더 지나면 그때 하얗게 변하는데 그때는 아예 안 움직여요. 한번 하얗게 될 때는 클릭해서 해도 된다고요? 움직이면 하시는 거, 안 움직이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가운데를 마우스가 안 움직이니까 마우스 포인트도 안 보이요. 그럼 마우스를 클릭하면 열린다고. 그렇게 해서 시험 보시고 끝나고 또 아침부터 대바람에 또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시험 망쳤다고. 아시겠죠? 잘 보시고 아리랑글 공부할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